않았습니다. 결국 혼자서 애들을 키우게 됐고 다행히 애들이 너무 착해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왔고 이혼했을 때 그때 당시에 12살도 5살밖에 안 되었던 애들이 이젠 24살, 17살 되었습니다. 원래 뭐 반결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양육비 그동안 양육비를 받아본 적 없고요. 애들이 아빠한테서 연락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. 10년 동안 무관심. 우리 사건 맡은 변호사님하고 통화해보니까 기각되었어요.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부러 아무도 받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결국 기각되었고요. 그럼 그때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, 솔직히. 내년에 군대에 갈 나이예요. 자기 아빠도 곁에 없고 소리도 없고 지킨 적도 없고요. 국가 위해서 가달라고 부탁해도 국가? 제가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 봤어요, 옛날에. 최은미 기자, 지금 얘기 언급이 됐던 이 배드 파더스,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나쁜 아빠들이죠. 그게 뭐예요? 그러니까는 그 양육비를 이혼한 이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. 아, 나쁜 아빠들이다. 그렇게 네, 그런 그렇죠. 사이트가 이제 이름을 있군요. 그렇게 붙여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셨지만 방송인 이다도시 씨 많이 이제 방송인으로 알고 계신데 지금은 숙명여대 전임 교수고요. 방송인 이다도시 씨도 2008년에 이혼을 하고 2010년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양육권을 가져오 내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지만 지금까지 10년 동안 단 한 푼도 정말 뭐 1원도 받은 게 없다. 10년 동안 그래서 못 받은 밀린 양육비가 지금 1억 1천만 원 가까이 된다.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뭐 양육비 이행 명령 뭐 심판도 받아서 했는데 그것까지 지금 뭐 남편과 연락이 안 돼서 기각이 됐다. 그래서 나도 배드 파더스 사이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지난 6월에 이제 신청을 했고 실제로 남편의 이름이 그 사이트 위에 올라간 상황이라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남편의 신상이 지금 공개가 된 셈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왜 안 준대요, 남편은? 그러니까 왜 안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배드 파더스에 보통 올리기 전에요. 이 배드 파더스 측에서 그 상대방에게 이제 통보를 한답니다. 이런 사정으로 이제 이런 요청이 있어서 당신의 신상이 여기에 올라갈 예정이다라고 통보를 한대요. 그러면은 실제로 상당수의 아빠들이 이게 올라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거나 두려워서 양육비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이다도시 씨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어요.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왜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느냐는 식으로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나의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나아지면 줄 거다라는 입장을 그냥 밝힌 이메일로 답변한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럼 지금 이다도 씨는 지금 현 남편이 있지만 전 남편과의 지금 이제 문제인 거죠? 네, 그렇죠. 전 남편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.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 배드 파더스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올리기 전에 다른 여러 가지 법적인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 감치 명령, 그러니까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까지 했거든요.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전 남편이 베트남으로 출국을 해버린 거죠. 그래서 이제 경찰이 남편을 구인을 하지 못했고 이 감치 명령의 유효 기간이 3개월입니다. 3개월이 이제 지나버리기 때문에 기각이 돼버렸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다도시 씨는 한국에 있고 전 남편은 베트남에 있고 뭐 연락이 서로 되지 않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사가 있는 거죠. 직접 그러면은요 이다도 씨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황 속으로 빠진 사람들이 뭐 80% 이상 되는 거죠. 결국 저 혼자 아니거든요. 저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어려웠다면 다른 사람들 그만큼 뭐 없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을까요? 제가 저기 시끄럽게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. 더욱더 심각한 상황 속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거든요. Bad Fathers 사이트, 저도요 사실은 그 사이트에 대해서 맨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. 어떻게 사람 그러고 이렇게. 근데 당해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. 튼튼한 법 대신 했으면 이런 거 필요 없을 텐데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한테 돈 지급하고 국가하고 관련된 빚이라 다른 뜻대로 진행되거든요. 조금 또 엄격해요.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. 그럼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서 국가가 여기서 관심 당연하게 가져야죠. 동정 부탁드리는 것도 아닙니다. 애들
대해서 우선 무조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김태일 기자, 1억 원 정도의 양육비, 전 남편은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주기가 어렵다. 되는 대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좀 하지 말아달라. 막 그런 입장인 것 같죠? 그렇습니다. 어쨌든 이제 배드파더스 측에서 이제 전 남편한테 이제 연락을 한 것 같아요. 그랬더니 다른 사람 사정에 왜 무슨 이유로 관여를 하느냐. 관여하지 말아라. 당신들이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냐? 그렇습니다.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보낼 것이고 안 되면 못 보는 것이지 왜 관여를 하느냐. 이거는 당신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. 뭐 이런 입장을 내보냈는데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이 지금 전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그런 뭐 좀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이 자리에 법률가가 안 계셔서 여쭤보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? 아 근데 진짜로 돈이 없는 아빠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? 푸어 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건 다 배드 파던 거예요? 윤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? 돈이 없는 아빠들은 그러면 다 나쁜 아빠들이냐?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 주는 아빠들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? 저는 뭐 개인적인 사안에 제가 구체적으로 예. 관여하고 싶지는 않아서 언급을 좀 안 하고 싶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저 방송인 이다도시 이다도시 예. 씨의 언급 중에 그런 게 나와요. 프랑스 경우는 국가가 먼저 책임을 져주고 먼저 양육비를 주고 양육비를 주고 그 비용을 당사자에게 이를테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. 예. 양육 문제와 출산 문제의 모델을 사실은 프랑스 모델로 칩니다. 그 핵심은 뭐냐면 아이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. 예.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124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했을 때 예. 대부분은 가정이나 가구에 지원을 했거든요. 거기서 생기는 어찌 보면 현실에서의 괴리와 차이예요. 아이에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정책이 예. 바뀌면 아마 아까 얘기한 배드파더스 뭐 이런 예. 것들이 줄어들 겁니다. 왜냐하면 조금 더 제도적으로 책임과 이 권한 예. 이행을 더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양육과 출산 이런 문제가 아이에게 지원되는 걸로 예. 바뀌어 나간다면 이것도 좀 배드파더스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